질문이 어렵지만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식물을 키우는 저희는 정답. 안녕하세요. 오늘 전혜연TV에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대 CEO 권희강 대표님인데요. 특별한 반려식물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희강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는 그 식물 키우기를 도와주는 AI 가드너를 만들고 있는 그루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도 서비스명도 그루인데요. 한 집에 한 그루씩 쉽게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그루라는 서비스명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그루는 영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이자 우리나라 말 한 그루씩.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나무 한 그루를 그루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영문화는 또 그루우나다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권희강 대표님에 대해서 사전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학 때 굉장히 유명한 동아리 회장이시라고 해서 대학가에서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전국 동아리 회장님이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홍보 동아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저희 동아리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당연히 저희 제일 핫한 동아리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권희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주목받는 동아리 회장님들이 대기업에 스카웃되거나 또 본인이 대기업을 꿈꾸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일하실 수도 있었는데 모두가 꿈꾸지만 좀 험할 수도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서게 된 계기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광고 홍보 동아리이기 때문에 정말 한 회사에서 또 마케팅의 담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 전에 저도 이제 남들이 다 원하는 그런 길로 도전을 했었고, 저도 이제 식품회사 그리고 금융회사의 그 마케팅 팀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이미 뭔가 체계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이 체계의 최초의 시점부터 내가 뭔가 창조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타트업계로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좀 도발적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근데 이제 창업하거나 스타트업 CEO 하려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고요. 사실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유 나도 뭐 좋은 집안에서 뒷받침 됐으면 CEO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차피 창업이라는 게 혹은 이렇게 이제 사업을 일으켜 본다는 게 조건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뭐 버리거나 아니면은 포기할지라도 해보고 싶은 그 일이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자원의 풍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다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그런데 권 대표님 사실은 저희가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사무실도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혹시 권 대표님에게 정말 뭔가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 우리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도전하는 분들이 늘 갖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 건물 자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는 특정 이제 그 R&D 사업인데요. 기술 R&D 사업에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또 셀렉트돼서 지원을 받는 또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권희강 대표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어도 이렇게 스타트업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방법은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권희광 대표님이 이런 그루를 창업하게 된 어떤 계기 혹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은 IT 기반의 테크놀로지 혹은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곳을 선택하게 됐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집이 과수원을 하는데요. 저희 집이 안동에서 사과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기술 혁신이 노지 재배 작물이 아니라 좀 이제 시설 재배 기반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기술도 많이 스타트업들이 많고 근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소농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초기 투자 자본도 좀 크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노지 재배하시는 저희 아버지 같은 소농들이 좀 쉽게 농사일을 할 수 있게 영농 재배도 쉽게 하고 기록도 쉽게 하고 또 병해충이 오면 사진을 찍으면 바로 어떤 질병인지 확인해서 농사 쉽게 지을 수 있게끔 그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게 이제 생산자를 위한 거고 또 소비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보니까 집에서 이 작은 나무거든요, 얘네들이.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또 키우는데도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저야 되게 뭐 아주 익숙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또 전공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에 또 전공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갖고 스타트업에 도전하라고 창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길이 쉽지 않고 또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느끼신 부분 얘기해 주시면 이 방송을 계신 꼰대분들이 좀 반성하면서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더 된다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어렵게 그리고 본인의 꿈을 좀 활활 펼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원을 더 요즘 지원이 좋잖아, 뭐 창업해봐 네네. 이런. 근데 그 지원은 사실 한순간에 그 스파크를 일으켜서 뭐 시작은 시킬 수 있어도 결국은 사업을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건 이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을 거고 정말 어렵잖아요. 이 사업의 이 창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 꿈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진로 탐색이라든가 꿈 탐색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열망을 더 많이 키워주시는 방향으로 이게 조금 뭐랄까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면 그 열망이 강하면 알아서 창업은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구체적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안 파산 제도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오히려 장려했거든요. 파산할 정도로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이런 CEO가 됐다가 도전했다가 파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출발점은 다릅니다만 그렇다면 현장에서 권 대표님처럼 정말 고군분투해서 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분들도 시스템적으로나 말 그대로 뭐 제도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필요하다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물론 최악의 상황은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또 잘 해보려고 그 브라이트 사이드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네, 어떤 정보냐면 이게 뭐 저희 생각대로 뭔가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쪽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책상에 있는 계란을 보면서 혹시 식비를 아끼시려고 계란을 드시나 마음이 짠해서 직원분들이 오시는데 저건 다이어트용입니까?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희 잘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루 얘기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루
메뉴가 이제 런칭을 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많이 좀 반응을 해주셨고 어떤 점이 좀 칭찬을 받았고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유저분들한테 감사 메일을 좀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 감사 메일을 써주신 분이 아이 어머니셨어요. 초등학교 아이 어머니. 이 어머니께서 강낭콩 키우기를 학교 숙제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저희한테 이제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요. 어떤 걸 주셨냐면 학교 수업에 그 토마토 키우기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본인이 식물을 키울 줄 몰라서 실과 수업이 어렵다 이렇게. 그렇네요. 네. 당장 부모님이 흙을 뭐 어디서 가져야 되는 건지 저만 해도 네. 토마토 그 씨앗을 뭐 심는 건지 전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하면서 느꼈던 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들 하시고요. 물 주는 날도 이제 맨날 까먹으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식물을 정말 키울 줄 모르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걸 교육 목적으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어디 복지관에서는 또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같이 식물 키우기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화분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좀 식물이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또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다음부터는 엄두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로 유명한 뭐 요정 정재영 씨라던가 네. 엄정화 씨를 보면 그 식물을 키움으로써 삶의 기쁨이 너무 크다 이 얘기 듣고 사실은 저도 오늘 권유광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권 대표님, 좀 직설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좋은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면 저 스타트업은 뭘 먹고 사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네. 그건 좀 어떻게 수익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라는 이 화분이 전혀 새로운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많이 네네네. 하셨고 저희 난초 키우시는 우리 아버님 세대도 많으시고 전혀 새롭지 않은데 안 키웠던 분들이 키우기 시작한 게 새로운 시장 같아요. 저가 네, 포기했다가 네. 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키울 줄 모르고 맞습니다. 죽일까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식물을 사는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온라인에 치면 다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 이제 그룹 서비스에서 식물을 구매하면 저희가 같이 키워주는 서비스도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는 하나고 다른 가드너분들이 또 같이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식물을 구매하시고 거기서 저희는 또 이제 판매하고 거기서 영업이익이 남는 구조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송계에 계시는 일부 분들 중에 밝힐 수는 없지만 또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약간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1인 가구에 있는 분들은 반려동물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식물을 키우면 혹시 정신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두려워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 왜냐면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선입견도 약간 있습니다. 네, 그 원예 치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개념 전혀 아니고요. 네네. 네, 원예 치료 효과 그리고 숲의 치유 효과 이런 부분들이 특히 코로나19 때 더 많이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림 치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원예 치료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심적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초록이 주는 그 심적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산품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런 치유 효과를 많이 주는 것 같고 저희 유저분들한테 대해서도 식물을 왜 키우게 되셨나요?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서베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절반가량이 마음의 안정 이게 너무 좋아서 식물을 키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비전,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좀 기술로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저희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자연물과 멀리 떨어지게 된 이유는 얘를 몰라서 그러니까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좀 더 쉽게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서비스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계 매출 1위 이런 목표 혹시 없으신가요? 아, 그건 뭐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회기 있는 CEO시네요. 자, 우리가 이 TV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청년과 좀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대 갈등 얘기 많이 하고 또 스타트업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CEO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지만 질투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어떤 세대 공감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기성세대도 좋고 청년 세대도 좋고 그런 말씀들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마 기성세대든 청년세대든 모두가 저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방식도 저마다 다를 거고, 무엇 보고 자랐는지가 예전에는 뭐 특정 미디어에 다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 저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나 보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리면 더 소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어려움은 나이가 젊을수록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노골적으로 뭐 차별적인 질문을 듣기도 하고 혹은 인터뷰를 가는데 그분이 여기자가 왔어? 이런 일이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극복됐지만 그래서 대표님이 초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린 사람이 사업을 해? 혹은 명함이 없는 대기업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겪었던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지 최근에는 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많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아무래도 학생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겪는 건 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점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걱정을 또 많이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세대 간 갈등보다도 네. 그냥 경제 상황인 거니까. 네.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너무 과로한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전해보고 싶은데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음. 부분은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뭐 지금 우리 세대가 뭐 고용에 대한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워낙에 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전에 저만 하더라도 네. 제가 뭐 스타트업 할 때 정말 뭐 한 달에 뭐 정말 최저시급이나 이런 것도 안 받고 열정페이라고 하지만, 열정페이. 예. 네, 열정페이라고 하면 사실 그 시간당 임금을 훨씬 더 압축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임금 책정하고 또 이제 지급해드리고 그런 거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권 대표님 요즘 청년 하는데 도대체 청년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풀을 청자잖아요. 그게 네. 내 인생이 파릇파릇할 때인 것 같은데 식물을 키울 때가 저희는 정답! 역시 그룹 CEO. 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권 대표님 요즘 SNL 보니까요. 젊은 꼰대들도 있고 또 뭐 꼰대라는 단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내에서 이런 사람은 꼰대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뭐 저희 업계를 다 떠나가지고 그 꼰대라는 그 정의가 되게 희화화된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꼰대라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세계관, 본인이 보고 듣고 자라온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각으로 상대의 생각을 재단하시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뭐 꼰대는 도처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꼰대가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신다. 우리 모두가 다 꼰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될 때부터 꼰대가 아니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반려식물 열풍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열풍을 이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CEO 권희광 대표를 만나봤습니다.